자, 이번엔 18페이지를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우리 원소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번엔 원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원자는 원소랑 다른 점은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어.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아까 우리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었어, 그렇죠? 그럼 얘는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랑 원자의 차이점은 뭘까 보도록 하자. 자, 원소라고 하는 건 얘는 어떠한 종류의 개념입니다. 원자라고 하는 거는 개수의 개념이고, 종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 이 분필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탄소. 그렇지만 이 분필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일까요? 하게 되면은 그 탄소라고 하는 그 원소라고 하는 게 한 100만 개가 있겠죠. 그쵸? 어떤 차이점을 알겠어? 다른 차이점으로는, 자, 이 핸드폰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는 리튬, 철, 그다음에 뭐 니켈, 그다음에 규소, 그다음에 뭐 니켈, 아까 말 니켈 말했지? 규소, 또 뭐 있지? 산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대충 한 5종류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핸드폰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일까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몇 개는 한 뭐 1억 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종류랑, 아니, 원소랑 원자의 차이점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종류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그냥 개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몇 종류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원소는 몇 개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원소는 끝 단위가 종류고 원자는 단위가 개수야.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자, 예를 들어 얘가 금이야. 금이라고 하는 거를, 자, 굉장히 이렇게 다 쪼개면은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이 하나인 얘가 원자라고 부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입자. 이 조그만 하나의 원자라고 부르고, 이 원자의 종류는 금원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가 그럼 구리야. 그러면 이 하나를 원자라고 부르게 되고, 이 원자의 이름은 구리원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하나 원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은 가운데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게 여기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얘는 특징을 보자. 첫 번째, 이것도 적을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얘는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이거 하나의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핵은 거의 가운데를 크게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다 원자핵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자는 굉장히 조그맣고 질량이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원자핵의 특징은 얘는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걸 띄고 있어요. 전하라고 하는 건 배워본 적 있나요? 전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전기적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게 돼. 그럼 우리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죠? 플러스 극은 우리 플러스 반의 전기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를 플러스 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마치 플러스 극처럼 플러스 극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원자를 플러스 전하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띄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가운데 딱 박혀 있어. 그럼 전자는 얘는 첫 번째 특징이 질량이 매우 가볍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는 원자핵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자의 구조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원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자 어떠한 물질을 다 쪼개고선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제 기기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는 현미경으로 원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 원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런 모습들은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볼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우리 눈으로 실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릴 때 모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원자 모형은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될 게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은 무조건 같게 설정을 해야 돼요. 이유는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하나의 원자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어떠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거야. 얘가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지만 둘이 합쳤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 되듯이.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건 절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은 무조건 같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 수소는 가운데에 원자핵 하나랑 전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수소라고 하는 건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은 몇이 될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릴 때
이게 진짜 이제 수소의 원자 모형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걸 생략하고 이걸로만 그려볼게요. 이거 치면 안 되겠나? 두 번째, 우리 책에 나온 거로는 헬륨을 해보자. 자, 헬륨은 이제 전자가 두 개야. 전자가 두 개니까 이와 같은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 끝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두 개 돌고 있습니다. 이게 헬륨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러면 헬륨은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로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똑같은 상태니까 원자 상태인 거 맞죠? 맞는데 지금 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띄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전자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절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따로 그리지 않고 이거를 그냥 플러스 2 이렇게 해버리고 전자를 두 개 그린다면 좀 더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헬륨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측에는 뭐 리튬, 산소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구리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자, 구리라고 하는 건 그냥 바로 이제 이 모습 그릴게. 자, 구리는 전자가 (29) 개가 돼요. 그래서 29개를 그려주세요. 장난이나? 그러지 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니까 몇 개 더하면 돼? 22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해서 그냥 29개 전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럼 가운데 우리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몇이 돼야 돼? 그치. 플러스 29 이렇게 적어가지고 만든 게 구리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야. 금은 79개야. 그럼 가운데 플러스 79하고 옆에 전자를 79개 그려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우리는 원자 모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것과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합치게 되면은 분자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분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분자도 굉장히 정의가 중요한데 우리 아까 원소 배울 때는 원소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편이지만 원자의 정의, 분자의 정의는 내신 문제에 꼭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분자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해. 독립된 입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하면 성질까지 나타내야 돼.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야 되고 또 성질이 있어야 돼요. 특징이 있어야 돼. 자, 분자의 특징으로는 얘는 원자끼리 결합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별표 칠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원자의 종류나 그 원자의 수가 다르면은 이제 분자는 아예 다른 분자가 만들어져. 극적인 예시로 원자의 종류는 똑같아.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원소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원자의 종류가 똑같지만 수가 달라. 그럼 다른 분자야.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를 들면은 자, 수소라고 하는 거 한 분자랑 수소 두 개랑 산소 한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수소 원소, 산소 원소라고 하는 원소는 두 종류 사이에 사용했어요. 그렇죠? 원자는 세 개를 사용했어. 그럼 만들어지는 물질은 물 분자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수소 두 개랑 산소 두 개랑 만났어. 그럼 달라지는 거는 산소의 개수밖에 없는 거죠. 산소가 하나만 더 추가됐을 뿐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분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분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알겠죠? 무조건 종류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개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럼 분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분리가 됐어.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분자의 성질을 띨 수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분자가 분해되면 성질을 잃습니다. 그 또 다른 특징, 분자라고 하는 건 입자긴 하지만 가장 작은 입자긴 하지만 가장 작은 입자의 조건은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분자라고 하는 건 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자라고 하는 게 분해가 되면 만들어진 거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인 원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라부아지아가 이제 물 분해 실험을 했죠.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분자야. 그럼 걔가 분해가 됐어. 그럼 산소라고 하는 거랑 수소라고 하는 거 만들어졌어. 그럼 물이 띄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건 흐른다라고 하는 액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산소 기체, 수소 기체라고 하는 건 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소라고 하는 기체랑 수소라고 하는 기체를 우리가 물컵에 담아서 마실 수가 있는 성질이 있어? 없어졌어. 그쵸? 그래서 물을 끓여서 사라지게 만들면은 원래 갖고 있던 물의 성질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됩니다. 그럼 분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무리 작은 원자가 합쳤다라고 해도 그냥 작은 분자가 돼버린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 현미경으로만 봐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은 원자 모형이 아닌 이번엔 분자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이제 슬슬 조금 힘들죠? 그쵸? 3시간 수업이라 그래요. 다음 주는 괜찮을 거야. 자, 분자 모형은 이제는 자, 이러한 원자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게 분자 모형인데, 자, 첫 번째, 이것도 만드는 조건이 있어. 만드는 조건? 가장 큰 원자를
가운데에다가 배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분자라고 하는 건 수소 2개랑 산소 1개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 수소 원소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가장 가벼운 기체였어. 가장 가벼운 기체니까 제일 조그맣겠죠. 그래서 얘는 물분자를 표현할 때는 가장 큰 산소라고 하는 거 옆에 이렇게 수소라고 하는 게 하나, 둘, 2개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분자 모형까지 외워주면 아주 좋겠지. 그렇지만 분자 모형은 외우라고 하는 건 필수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보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메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LPG, LNG라고 하는 그런 우리 천연가스의 재료. 우리 책에 아마 안 나와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너희들이 어차피 모형을 뿌리니까 너희들이 그냥 보고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안 나와 있는 거 유지합시다.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탄소 1개랑 수소 4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탄소가 가운데 있으면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구성이 돼. 혹시 모르니까 적어줄게. 탄소 1개, 수소 4개로 구성된 게 메테인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못 그렸지만 약간 이렇게 배열된 거야. 이 가운데 있으면 위에 하나 있고 곁다리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이렇게. 내 주먹이 탄수면 이렇게 있고 위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번째. 이번엔 뭐 해볼까? 암모니아를 해볼까요? 이 책에 암모니아가 있나? 아씨 있네. 그러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 자, 질소 1개랑 수소 3개로 구성이 되고요. 가운데 크게 질소야. 왜냐면 수소는 제일 작은 거니까 질소에다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얘 4개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필기 하셨으면 우리 19페이지에 1, 2, 3, 4, 5 5문제가 있죠? 그거 풀어보고 풀이하고 뒤에 이제 원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납니다. 5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요? 네, 맞아요. 네. 잘하네. 나중에 내신 때 문제 한 단원당 한 500문제씩만 풀면 100점 맞겠다.
사람은 다 다음 장에 문제 풀고 써도 돼요. 저거 23페이지에 어차피 숙제니까. 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숙제는 25페이지에 16번까지입니다. 중간중간에 뭐냐 저 무슨 기출분석 다지선인가 뭐 이런 거 서술형 문제 이런 건 안 풀어도 되고요. 탐구 이거 안 풀어도 되고요. 일단 내가 페이지 수를 적어줄게. 너희들 알기 편하게. 네. 다 풀었나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응. 했어요. 1번부터 보자. 자, 1번에 자, A라고 하는 건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A는 원자핵. B라고 하는 건 조그만 마이너스를 띄고 주위를 만들고 있으니까 전자. 2번에 자, 1번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대. 맞죠? 2번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전자가 차지한대요. 전자가 아니라 원자핵이죠. 틀렸고. 3번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와 거의 같대요. 자,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가 거의 같대요. 자, 보니까 자,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랑 거의 같진 않고요. 대부분 위치를 차지하긴 하지만 이제 크기라고 하는 게 요만큼의 빈 공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차지한다, 거의 같다 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죠. 4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건 맞죠? 그래서 우리 원자핵의 플러스는 전하량이랑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같아서 전기적인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거는 중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5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 수가 다르대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아까 금은 79개의 전자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3번 자, 이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죠. 왜냐면 전자가 3개니까. 그 다음에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4번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의 완벽한 정의죠. 맞고요. 2번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구성 원자 수가 달라도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내가 아까 예시 든 거에서. 3번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데요. 맞죠? 자, 5번 자, 그림은 지금 분자를 보여주고 있네. 왜냐면 원자끼리 결합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는 분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의 모형을 나타낸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하나 넘기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일일이 다 한글말로 적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외국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게다가 이제 우리 원소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한국인이 발견한 것보다는 이제 외국인, 미국인, 그런 이제 영국인들이 많이 발견한 원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언어로 많이 작성이 됐고요. 걔네들의 언어로 작성되다 보니까 걔네들의 언어의 앞글자를 따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소를 간편하게 기호를 표현한 거를 원소 기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소 기호는 이제 원소를 알파벳으로 표기한 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제 원소 기호가 지금처럼 알파벳이 아니라 옛날에는 막 이상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 뭐 예를 들어 자, 우리 금이라고 하는 거는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약간 눈부셔. 그쵸? 눈부시고 뭔가 태양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해서 옛날은 요런 게 이제 우리 그 금의 원소 기호였어. 막 우리 뭐 옛날 저기 벽면 가면은 막 이상 원소를 적힌 거 있죠? 뭐 그런 상형모자처럼. 그렇지만 이제 많은 진화 과정을 통했습니다. 우리 책을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책에
20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은 자, 중세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원소들을 합쳐서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그러한 술자들을 연금술사라고 하게 되죠. 이러한 연금술사들은 처음에 원소기호를 자, 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표현했고요. 은은 달 모양, 구리는 이제 약간 뭐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 표현한 모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 그려야지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조금 발전했어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알파벳을 조금 집어넣자. 그래서 원 안에다가 알파벳을 집어넣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골드이기 때문에 G를 집어넣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실버이기 때문에 S라고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라고 하는 것도 C라고 집어넣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진화했어. 자, 동그라미가 필요 있을까? 그냥 알파벳으로 적자.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지금의 원소기호를 탄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밑에 이제 여러가지 원소기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적혀있지. 18가지가 되네요. 이걸 또 암기해야 돼요. 힘들겠지. 그래서 이런 원소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원소기호를 너희들이 지금 외워야지만 나중에 너희들 중간고사 볼 때 조금 수월하게 과학을 좀 공부했으니까 다른 과목을 좀 건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외우는 거는 방학 때 외우는 게 좀 편하니까요. 어차피 이거 지금 다 외워둬야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든 대학교 가서든 이건 무조건 끝까지 사용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원소기호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소문자 사용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혹시나 이제 첫 글자가 같은 규모가 있어. 지금 여기 예시가 나왔나? 예시가 나왔네? 있네. 자, 수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어로 이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건데 앞 글자가 H야. 그래서 라지 H를 먼저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 우리 헬륨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그냥 헬륨이죠. 똑같이 H이기 때문에 똑같이 H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겹치는 경우에 첫 글자가 같은 경우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H 하나에 소문자로 E, 그래서 HE라고 해요. 너희들 지금 이거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불꽃 파란색도 외워야 돼. 그럼 벌써 2개나 외워야 돼. 혹시 내가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까? 힘들까? 그럼 다음에 추가할게. 그럼 일단 이거라도 완벽하게 외워봅시다. 그럼 하나하나 보자. 자, 여러가지 원소기호에 수소라고 하는 건 H. 좀 너희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 금이라고 하는 게 자, 더 이상 골드가 G가 아니에요. 라지 A랑 스몰 U 써서 AU라고 하게 돼요.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은이라고 하는 것도 자, 실버가 아닙니다. S가 아니고 AG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리튬 무슨 색깔? 불꽃 파란색? 빨간색. 빨강색. 자, 그럼 여기 추가 조금만 할게요. 이거는 불꽃 파란색에 나와 있던 원소의 원소 기호를 말하는 거야. 거기 없는 원소가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치? 우리 스트론튬은 무슨 색깔? 빨간색. 그치, 빨간색. 얘는 SR이라고 원소기호가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 문제 풀 때 혹시나 나올까봐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바륨이라고 하는 걸 또 있었는데 바륨 아마 여기 없을걸? 바륨은 무슨 색깔이었어? 불꽃 파란색이? 황록색. 그죠, 황록색.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라지 B, 스몰 A. 그래서 이건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책 여러 가지 원소기 밑에다가 추가로 적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외워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 왜 다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여기 왜? 아, 이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많이 쓸 원소 기호만 먼저 추린 거고요. 나중에 너희들은 주기율표라고 해서 20가지의 이제 번호로 나온 원소들을 외우셔야 돼요. 20가지. 근데 거의 이제 여기 한 절반 정도 포함이 돼서 또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주기율표 혹시 외운 사람 있어? 없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저거만 줄게. 필기만 하세요. 혹시 붉은 파란색 외웠고 원소 기호까지 외우는데 아 시간이 남네? 그럼 이거까지 외우시면 돼요. 자, 주기율표는 H라고 해서 얘 수소지? 수소가 1번이야. 수소 밑에 리튬이라고 해서 리튬이 3번입니다. 리튬 밑에 나트륨이라고 해서 나트륨은 11번이 되는 거고요. 나트륨 밑에 칼륨에서 칼륨이 19번입니다. 그럼 이제 대충 이제 4개의 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표니까 자, 칼륨 옆에 칼슘이라고 해서 얘가 20번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쭉 나열할 테니까 적으세요 이제. 이평사랑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I예요, A예요. 어떤 거? 제일 더 앞으로 오른쪽 CI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요. 예? SI? C C? 아 예? 네 CL. C 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주기율표 그 무슨 곡도 있어. 동요인가? 암기송? 주기율표 암기송도 있어. 그 유튜브 보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암기송보다는 그냥 얘 앞글자를 따서 해요.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그다음에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레, 가마, 알규, 인황, 염화, 칼 이렇게 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중3, 중2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물론 지금 외우면 가장 좋고. 그러면 지금 외우시면 너희들 그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혹시나 남게 되면 이제 이것까지 외워주시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자, 마지막 분자식. 자, 분자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원소 기호를 배웠으니까 우리 배웠던 원소 기호로 분자를 표현하는 거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분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 분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들어있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산이야. 산소가 2개 있는 탄소야.
그래서 아 산소랑 탄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첫 번째 공식으로 이제 분자를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데 이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제외하고는 우리 아까 분자 모형에서 이자 큰 거를 가운데 놨죠. 그쵸? 그래서 특징은 분자 모형에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원소를 앞으로 먼저 적습니다. 원소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질소니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가운데에 질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이렇게 있었어. 그치? 나 이제 원소기로 적을게요. 너희들 외울 수 있게. 자, N 질소죠? 질소, H 수소예요. 그럼 질소에 수소 3개니까 질소가 가운데 있지? 제일 큰 게.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적을 때 N을 먼저 적은 다음에 주변부에 있는 걸 H 이어서 적어. 이어서 적는데 지금 H가 N은 1개고 H는 3개인데 3개짜리를 이제 어디다 적을지 모르겠지. 근데 이 앞에다가 3이라고 적는 순간 N이 3개인지 H가 3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적는 거는 이 오른쪽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오른쪽 밑에 여기랑 여기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해요. 그치만 1은 생략. 만약에 얘가 질소인데 질소가 이렇게 3개가 있네? 그럼 3개가 있는 걸 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앞에다가 크게 3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럼 앞에 적은 얘는 개수라고도 부르면서 얘는 분자의 개수 라고 해요.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엔 3개의 메테인 분자를 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메테인 1개의 메테인 분자에 포함되는 원소들은 원자가 탄소 원자는 1개고 수소 원자는 4개야. 그럼 우리 아까 메테인 할 때 메테인은 탄소라고 하는 건 C예요.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었어. 탄소가 가운데 있네? 그럼 제일 먼저 써줘야 될 게 C를 앞에 먼저 적어주고 수소가 4개니까 H에다가 원소의 개수는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거죠? 탄소는 1개니까 여기 1을 적고 싶지만 1은 생략이야. 4개니까 여기다가 4를 적어. 이게 메테인의 분자식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몇 개 있다 그랬어? 3개. 그럼 앞에다가 크게 3 적어주는 거야. 예시 2번은 각자 노트에다가 적어서 분자식 적으면은 내가 확인하러 갈게. 5개 이산화탄소
한 개의 이산화탄소에는 탄소 한 개와 산소 두 개가 있습니다. 각자 노트에다가 분자식을 적어보세요. 할 수 있어. 잘했어. 도와줄게. 자, 먼저 5개래. 이산화탄소 분자라고 하는 게 5개래. 그러면 앞에 크게 숫자 다 5 적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지금 생긴 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생긴 게 이산화탄소야. 우리 책에 보면 모양 나오죠? 그러면은 탄소가 가운데 있으니까 C 적고, 그다음에 산소가 2개네 5 적고, 탄소는 1개니까 1 적고 싶지만 1이 생략. 산소가 2개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5 CO2.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분자식을 통해서 분자식을 하는 이유가 딱 이걸 봤을 때 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겠죠? 그럼 딱 이거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총 5분자가 들어있고 거기 안에는 탄소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한 분자에는 탄소가 1개야, 그쵸? 근데 얘가 5분자가 되는 순간 탄소는 총 몇 개야? 5개죠. 자, 하나 봤을 때 산소는 2개야, 그쵸? 근데 얘가 5개가 들어있대. 그러면 산소는 총 10개. 이렇게 이 분자식을 봤을 때 여기에 사용된 원소의 종류랑 탄소, 산소의 종류 두 종류, 그 다음에 총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이거 1개, 2개니까 총 3개예요. 그쵸? 3개인데 얘가 5개가 있대, 총 묶음으로.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원자는 총 15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원자는 총 몇 개야? 12개지. 원래가 하나 했을 땐 N이라고 하는 거 1개, H라고 하는 거 3개, 사용된 원자는 4개야. 근데 얘가 세 묶음일 때 4 곱하기 3, 12개. 그럼 여기는 1개, 4개니까 하나 했을 때는 지금 5개인데, 그쵸? 1개, 4개니까 얘가 세 묶음일 때 그래서 15개 사용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숙제 적어볼게요. (25인데) 25번 이쪽은 16번까지만. 대충 2장 반, 3장, 2장 반, 3장. 근데 오늘은 1교시 진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 숙제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많이 숙제 안 나가니까 나간 숙제는 여기 일부 좀 풀었으니까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구성이 될 겁니다. 같이 떼나요? 내일 사람은 되세요? 네. 삼치 낼 사람은 되세요. 내가 이름 적어서 나중에 너희 끝까지 돌려줄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땡큐.